한 교사가 버스 안에서 이야기를 시작했고, 아이들은 실신했고, 운전기사는 차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이야기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다 2002년 일본의 한 커뮤니티에 어떤 글이 올라왔습니다. 소의 목, 이것이 그 기원일지도 모른다는 기록이었습니다. 저 혼자만 알고 있기에 너무 아까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저도 믿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뻥이며 구라다. 아니, 신경조차도 안 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메이지 초기 폐번치연에 따라 전국 각지에서 인구조사가 실시되던 시절, 토호쿠 지방의 한 공무원이 폐허가 된 마을을 조사하던 중 큰 나무 뿌리 아래에서 대량의 인고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소의 머리로 보이는 동물의 뼈가 함께 묻혀 있었습니다. 공무원은 그 수를 조사대장에 특이사항으로 기록하고 인근의 남쪽 마을로 조사를 이어갔습니다. 그날 밤 남쪽 마을 외곽에 여관에 묵게 된 공무원은 저녁 자리에서 여관 주인에게 그 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관 주인은 잠시 말을 멈추더니 이렇게 운을 뗐습니다. 관계가 있을지 없을지는 모릅니다만 때는 덴포 3년, 수년에 걸쳐 대기근이 이 땅을 덮쳤습니다. 흔히 말하는 덴포 대기근입니다. 당시 농서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쓰러진 말에 달려들어 생고기를 먹고 길에 쓰러진 시체를 들깨와 새가 먹어치웠다. 친자 형제 사이에도 음식을 빼앗았으며 축생만도 못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다. 그것이 그 시절이었습니다. 덴포 4년 늦가을, 어둠이 내려앉을 무렵 남쪽 마을에 이형의 존재가 흘러들어왔습니다. 비틀비틀 간신히 걸음을 옮기는 그 몸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머리는 소의 머리였습니다. 마을 사람 몇이 그것을 붙잡으려 한 순간 횃불을 든 옆마을 사람들 수십 명이 어둠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했습니다. 소몰이 축제다. 남들에게 말하지 마시오. 그리고 옆마을 사람들은 그 이형의 존재를 붙잡아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마을 안에서 그 이야기가 조금씩 퍼졌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옆마을에 가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먹을 것도 없는 기근 속에서 그럴 여유가 없었습니다. 이듬해 아키타 번의 배려로 연공 감면이 실시되었습니다. 그때서야 누군가 옆마을에 가보았습니다. 마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람도 가축도 살아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 그 마을은 소마을이라고 불렸습니다. 가까이 가려는 자도 없었고 지금은 그 이름으로 부르는 자도 없습니다. 여관 주인의 이야기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공무원은 관공서로 돌아온 뒤 절친한 선배에게 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선배는 덴포 연간의 촌민 대장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대기근 때에는 아사한 사람을 가족이 먹었다는 얘기가 있다. 하지만 그 나무가 있던 마을에서는 약해진 사람까지 먹었을 확률이 있다. 그리고 산 사람을 먹는다는 죄악감을 덜기 위해 소의 두피를 씌운 자를 사냥하는 축제로 만든 게 아니었을까. 네가 본 인골의 수는 그 마을 사람 전원에 해당한다. 소 뼈도 마을의 가축수와 정확히 일치하고. 선배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었습니다. 이 일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그 마을의 기록은 파기하고 폐촌으로 처리해. 남쪽 마을 사람들에게 죄를 물을 수는 없어.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는 비참함은 반복되어서는 안 되지만 이야기되어서도 안 되는 일이야. 공무원은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기고 평생 아무에게도 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러일 전쟁이 격화되던 해, 병상에 눕게 된 그는 전란의 시대를 한탄하며 곁으로 손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 손자 중 하나가 접니다.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야 깨달았습니다. 아무 관계도 없다고 했던 남쪽 마을 사람들이 소몰이 축제를 핑계로 옆마을 주민 전원을 사냥하고 잡아먹었다는 것을. 그렇지 않았다면 마을 사람 전원의 뼈를 누가 그렇게 한 곳에 묻어놨을까?